한 제보자가 실화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하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는 여성의 목소리. 밤에도 야심한 새벽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죠, 진짜? 이야. 어허. 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걸까? 괴성이 들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여기 살아, 여기. 5층인데, 다시 불이 꺼져 있어요. 저거 떠들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쪽하고 이쪽은 새벽에 막 한참 자고 아침에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막 떠들더니 사람이 안 밀치냐고. 그녀의 집과 마주보는 앞동 사람들은 소리 때문에 괴로운지 오래랍니다. 처음에는 같은 입주민으로서 참자, 인내하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 틀리지. 어제 4년째인데.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MBC에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일단 고맙고.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괴성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날마다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잔다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한 새벽 한 3시 그때서 떠들기 시작하면 혼자 좀 막 짓거리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냥. 소리가 많이 큰가요? 엄청 말도 못하게 커요. 매일은 아니죠? 매일입니다. 매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24시간 나눌 때 밤에 낮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괴성이 시작돼 녹음을 했다는데요. 아유. 중앙아시아예요? 뭐야 이게? 이렇게 유심히 보면 창문 쪽에서는 이렇게 뭘 막아놔갖고서 카튼 쳐놨어요, 네, 이렇게. 카튼 쳐서 잘 안 보이고 이게 돌아가서 여기 베란다 쪽에서 보면 약한 불빛이에요. 베란다에 태극기 걸려있고. 그녀는 왜 매일같이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내는 걸까? 괴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새벽 3시 무렵 제작진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리 나는 것. 밖에서 저렇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로. 대단하네요. 계속되는 그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니 더 크게 들립니다. 아, 막 울립니다, 소리가. 그녀를 만나볼 수 있을까?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MBC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와보진 않고 계속 혼잣말만 하는 것 같아요. 현관문에 붙여놓은 메모. 노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4시인데 1시간 정도. 그녀의 알 수 없는 이야기는 새벽 내내 계속됐습니다. 오 정말?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까? 저는 여기 소장인데 그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문도 안 닫고 아예 접촉을 안 하셔요. 네, 문을 아예 안 열어줘. 안 열어줘요. 주민분들의 항의나 이런 것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항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경찰도 자주 출동해요. 그 경찰도 문을 못 열어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외부와 단절한 채 살고 있는 그녀. 그런데 가족이 있답니다. 가족들도 다 알아요. 그 매제분. 매제? 알고 있다.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생활비나 관리비 이런 거는 동생 내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동생네 부부가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을 만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주민들이
좀 한계치에 왔는지 어떻게 해결책 없느냐고 자꾸 저를 찾아와요. 제가 그때 계기가 됐죠. MBC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신다면 좀 해결 방안이 없는지 그래 도와드리려고 오는 것이지. MBC 뉴스가 이제 오면 네. 제가 그날 거니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여동생 부부. 늘 언니 때문에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일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휴. 좀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 마음이 있었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하고 근데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2008년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지한 딱 그 시점이거든요. 뭔가 이상했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말을 수시로 동생에게 전했다는데요. 새벽에 그냥 2시든 4시든 상관없이 막 전화 와가지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채영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다른 얘기였었어. 언니가 좀 망상증이 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는데 그때는 이미 제 말보다는 채영 말을 더 이제 신뢰하게 된 거죠.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일말의 의심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이제 불문과를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도 또 전공을 해서 에서도 또 사학금하고 그 영어 그쪽도 합격을 했고 또 해서 하고 계속 공부도 계속 그쪽으로 했어요. 아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네요. 네. 언니는 계속 유학 공부하러 해외를 많이 나갔었어요. 프랑스를 간다든가 뭐 뉴질랜드 각 그 여러 세계 나라를 좀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계속 했거든요. 유학도 가시고. 이후 10여 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다는 그녀. 동생네 자녀들도 언니에게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가학 상태였었나 봐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애들한테 막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게 그냥 싫었고요. 영어는 이유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때렸다. 이유가 없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접고 영국 유학을 떠났다는데요. 유학을요 바로? 2년 뒤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언니가 아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입주에는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위장 결혼을 해서 자기를 감시하러 앞집에 집을 얻고 나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한다. 이래야만이 이제 감시하고 있고 핸드폰도 다 내 거를 감시하고 해킹하고 이메일도 해킹하고 영국 갔다 와서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오감 굉장히 심했고요. 상처가 있었나요? 방송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새끼들아 나와서 계속 막 따발총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얘기할 때 그 눈빛이 굉장히 좀 살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에는 영국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 앵글로 섹슨. 2016년에는 언니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언니가 저런 상태인데 언니 버릴 수 있어? 진짜 가족으로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유, 참, 너무 참. 괴로워 보입니다. 못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언니 데리고 와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 언니와 함께 살았던 4년. 수없이 절망하고 두려운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바락하듯이 혼자 엄청 심하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빠르고 휴대폰도 엄청 부셨어요. 다 집어던져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도 수시로 부셨고. 이거 왜 안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왜 안 가? 다음 쪽으로 왜 안 가? 물건들을 부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언니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지만 병원 진료를 받아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원을 가자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난리가 나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니들이 정신 나간 것들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가족도 이제 강제적으로 옛날에는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된대요. 알아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같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전엔 보호자 동의만으로 입원 치료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입원 치료가 좀 힘듭니다.
2008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어지면은 정말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동생이 결국 이분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던 것이고 심각한 범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많아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10배, 20배 더 많다라고 봅니다. 전두엽 기능이 이제 계속 저하가 되어 이루어지게 되면 병이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5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는 그녀. 매일 반복되는 괴성 때문에 이웃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는데요. 시끄럽잖아요. 올라갔더니 현관앞에 막 떠들더라고. 딱 잡았던지 못 들어가게 관리소한테 전화를 했지. 빨리 와서 그랬더니 경찰이 왔더라고. 경찰도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헛소리만 자꾸 했어. 아니 경찰도 와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겨. 그날 이후 보복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김치, 반찬 막 이런 거. 현관 앞에다 막 떠지는 거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안 아프면 한다 이런 식이지. 현관 앞에 계단에서부터 김치 물고 조줄줄 다 쏟아져 있어 그대로. 그게 3번이나 그랬거든. 피해가 가장 심한 건 바로 앞집입니다. 몸을 추적하잖아요. 계단에다 음식물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술도 빵빵하게 밖에 그런 거면 좀 손 비싸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는 이익 사람에 가야 되지 않을까. 공포심마저 들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들. 문 열고 나와서도 하네요. 경찰 신고도 여러 번 했답니다. 소리 질러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주민들은 혹여 큰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지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 안 벌었지만. 근데 나도 근데 교대해냈는데 물어봐요. 어차피 괜찮냐? 이제 그렇게 하도 안 되려면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잘못됐나. 2, 3일만 안 되려면은 좀 잘못됐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야. 세상과 단절한 듯 수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 아유. 건강식자 큰 거, 그걸 뒤집어 쓰고 마스크 가리고 스파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땅한처럼 알려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 사람 나도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당사자를 만나야 해결 방법도 찾는 거죠. 네. 제작진은 무작정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가끔 외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것 나가네요. 같아요. 그녀가 이틀 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 나왔어요. 모자에 국어 사랑이란 글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한참 걷더니 편의점 앞에 멈춰섭니다. 교통카드 충전을 해달라고 한 거래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말하네요. 어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영어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지금 돈을 던지더라고요. 아까 밑에 손님이 계셨는데 손님이 주소 넣었어요. 드렸어요 그분을. 그래도 다시 또 던지더니 나하고 주소 충전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어. 손님이 던지는데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함에 충전을 거부했더니 욕을 하고 간 겁니다. 이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집으로 향한 그녀. 안 돼.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럼. 침대에 달랬더니 더듬더듬거리고 여자 손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린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어떻게 MBC에서 왔는데요. 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피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이상하죠? 예. 여기 사시는 거 맞으시죠?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본인 집이 아닌 것처럼 지금 다시 나가는 거죠? 도움을 주고 싶은 건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말씀 좀 들으려고 왔어요. 말씀 좀 들어드리려고. 기독교의 사람들이 수 있다고? 그럼 빨리. MBC에서 왔고요. 기독교 아니고 MBC고요. 왜 그래? 저기 아파트에서 소리 때문에 제가 조금 왔어요. 결국 그녀와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누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디님하고 그분하고의 두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 누가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환청의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또 여러 명입니다. 그런 환청의 뭐 조정망상이나 아니면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는 혼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외로울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도 미처 몰랐던 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마스크 하고 그냥 가방만 메고 나가는 건데 지금 이거를 만들어진 건 봤는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부착을 하고 나가는 거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충격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하고 다니냐고. 아우, 마음이 어떨까? 따로 살면서부턴 매주 언니를 찾아가 끼니도 챙겨주며 보살폈다는데요. 야, 그런데 점점 동생이 집에 오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일로 폭력성을 드러낸 적도 있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아니 음식을 뭐를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럼 먹고 있어. 그냥 밥만? 흰쌀 밥만? 그거만 먹으면 안 되잖아. 기운이 없네요. 뭐라고 소리 지르고 막 언니가 뭐 얘기했어? 새벽에? 그런다고 자꾸 민원 들어온다고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여기 나가고 싶을 뿐이야. 걔랑 전에 내가 걔랑 사무장이 괴롭혀가지고 밖에서 뿐만이야. 물체에다 지나갈 집 맘대로 문 두드리고 잠 깨우고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알았어, 집 알아볼게.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 조용한 데 있지. 아버지는 싫어. 이사를 가고 싶어 하네요. 며칠 전 새벽에 혼잣말을 할 때도 이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4년을 참고 지내온 주민들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되지. 그냥 죽어야 끝나면 이게 계속 그런다고 그래. 젊은 사람 80노인들도 아니고 이제 50대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이들이 진심 바라는 건 그녀도 주민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사를 가든지 좀 힘들면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치료를 잘 받아고 같이 사는 게 좀 좋지 않나. 그 사람도 그죠? 비싸하잖아요. 50대 젊은 나이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시급한 게 사실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해당 기관이 우선적으로는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가 중요해요.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타해가 있으면 경찰이 응급입원을 할 수 있어요. 현재로선 본인을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 환자 가족들로 구성된 협회에서는 이 부분이 치료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걸 병에 대한 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다 하는 거는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의로 입원하는 확률은 거의 없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보호입원으로 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기준이 개정된 이후 치료를 받기 더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2명의 진단과 함께 환자에게 자타의 위험성도 있어야 보호 입원이 가능한다는 그겁니다. 네. 우리 법에 보면은 자타 위험이 있을 때 그때는 자타 위험이 사고가 터진대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입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조치가 된다는
진짜로 중요한 우리 그 실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이 잘못된 법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은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한 현실. 간절한 마음에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조금만 부탁을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너 뭔데 왜 그래?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고요. 너 계속 성추행하려고 추천하는 거야? 아니요. 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아휴. 아,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건데요. 조금만. 이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동생도 조심스럽게 언니의 다친 마음을 두드려 봅니다. 상황이 어떤 건 얘기해 줄 순 없지. 나한테 언니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돼. 다음에 나 앞으로 올 때 더 삭삭했자 응? 알바도 된다고 했지. 네가 병원 한번 같이 갈까 언니? 다음 주에? 그래서 그만 가봐.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속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챙긴다고 챙긴 것 같은데 잘 돌보지 못했나? 이제 이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이런 아이, 그런 거 이제 아니에요. 상황이 왔나 싶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는 계십니다. 곳마다 주민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그 죄송한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병원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서 언니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외롭고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